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의 출발은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감정이 먼저 따뜻해지고요. 그때 분위기나 말투, 함께 있었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딱 좋았던 기억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내거나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요. 자꾸 한 번씩 더 떠올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그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바로 이 저스티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는 타입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에 대해 움직여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막 뛰어들기보다는 상황을 재고 선을 지키고 맞는 타이밍인지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이 사람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걸 꺼내도 되는가를 먼저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은둔자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왜 더 조용해지는지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생길수록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정리를 해버려요. 티도 잘 안 내고요. 감정을 밖으로 흘리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로도 행동으로도 확실히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조용함이요, 좀 평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 5번이 나오면 그 안이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는데요. 속으로 좀 걸리는 게 있고, 뭐 경쟁이 있거나 마음의 충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한데도요, 스스로를 붙잡는 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생기고요. 어떤 날은 여러분에게 확 당겼다가 어떤 날은 확 물러나기도 하고,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한 번에 정리를 못하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컵킹이 이 중심에 딱 들어오면요. 결론적으로 감정은 얕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생기면 깊게 가는 편이에요. 다만 겉으로는 티를 덜 내요. 다정함이 있어도 좀 조용하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정은 차분해요. 오히려 더 성숙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들키지 않게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펜타클 2번이 나오면요. 이 사람이 왜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지 보여요. 마음과 현실 사이, 이 감정과 상황 사이를 동시에 굴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조절을 하고요.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템포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사람은 자기 페이스가 무너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타입인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 완즈 나이트가 나오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 사람 결국에는 한 번은 뜨겁게 움직여요. 계속 재고만 있진 않는 거예요. 한 번 마음에 불이 붙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는 또 속도감이 달라져요. 연락이 확 늘거나 갑자기 약속을 잡거나 관계의 방향을 먼저 건드리는 행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좀 참아왔던 게 쌓였다가 한 번에 좀 튀어나오는 카드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펜타클 킹이라는 건요.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단순한 설렘은 아니란 뜻이에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서 좀 가볍게 흔들고 끝내는 쪽이 아니라요.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표현은 좀 투박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가면 책임감 쪽으로 좀 붙는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 확실한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 마음은요.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불타오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은근하게 오래 남는 쪽이에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요. 예전 분위기까지 같이 따라오듯이 스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잊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 안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은요, 감정만 믿고 확 뛰어들지 못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더 조심해져요. 타이밍을 재고 상황을 보고 자기 선을 또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좀 차분하고 단정한 척을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사람 미치게 하는 포인트고요. 분명 나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딱 잡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가까워지려는 순간이 있다가도 다시 조용해지고 다시 거리감이 생기고. 근데 이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감정을 가볍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마음이 커질수록 혼자서 더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조용한 채로 놔두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마음이 더 이상 균형을 못 잡는 시점이 오면요.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연락의 온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갑자기 속도가 붙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요. 그동안 참아온 게 한 번에 움직이는 느낌이라 오히려 더 드라마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그냥 잠깐의 그런 충동이나 불꽃으로 끝나는 흐름은 아니고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 가볍게 흔들다가 끝내려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말은 적어도 마음을 정하면 책임감 있게 잡으려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애매하지가 않아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있다 없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표현 방식이 늦고 조심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다만 이 흐름의 끝은 멈춤이 아니라요. 결국 한 번은 그 사람이 확 움직이는 쪽이고 그 다음은 이 관계가 가볍게 끝내기보다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쪽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가볍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설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그림까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펜타클 10의 에너지가 강해요. 이 사람을 그냥 잠깐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져요. 마음이 이미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요, 속으로는 이미 이 관계를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또 장난 같은 관계에 빠지는 게 아니겠지? 이번엔 좀 다르길 바라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소드 6번. 여러분은요, 예전의 나와는 조금 달라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줬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상처받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고, 내가 더 좋아하다가 무너진 경험이라던가, 연락을 기다리다가 밤을 새웠던 그런 순간이라던가,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좋아도 예전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던지진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카드.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사실 한 가지가 분명해요. 이 관계를 애매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은 확실히 알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내가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지, 괜히 희망 고문 당하는 건 아닌지. 그 결론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볍지 않고요. 예전처럼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진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황제가 중심에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서툴어도 이해해주고 싶고 조금 느려도 기다려줄 수 있고 괜히 힘들어 보이면 내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왜 상대는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자꾸 이해하는 쪽이고 상대는 나를 재는 것 같이 보이는 걸까? 그리고 여기서 이 소드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속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끔은 확 묻고 싶어요. 나 어떻게 생각해? 나 계속 이대로 있어도 돼? 이렇게요. 속에서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함이 쌓이면 좀 욱하는 순간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드 8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먼저 움직였다가 이 관계가 끝날까봐. 혹시라도 솔직해졌다가 내가 더 다칠까봐.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움직이질 못해요. 이 카드 솔직히 되게 힘든 카드예요.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느낌이고요. 머리는 복잡하고 심장은 계속 뛰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절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감정 폭발 같은 건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요. 차분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 나도 나를 지키자.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완즈 페이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아직 설레요. 아직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처럼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차갑게 돌아선 사람도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관계가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겠지만요. 여러분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이 관계가 잘 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던 간에 여러분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이 카드들이 주는 진짜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국 마침내 하게 될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그냥 이대로 끝내는 타입 아니에요.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몇 번이나 여러분과의 다음 장면을 그려봤어요. 그냥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사람인 거예요. 이 완즈 3의 기운이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 앞을 보는 마음이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번에 확 뛰어드는 타입이 아니란 거예요. 이 펜타클 킹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움직일 거면 가볍게가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괜히 불쑥 다가왔다가 책임도 못 질 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오래 재는 거고요. 더 오래 고민을 해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맨. 여기서 진짜 답답함이 오는데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움직일 것 같다가도 멈추고 말할 것 같다가도 다시 삼키고 다가올 것 같다가도 또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수십 번을 마음을 접었다 폈다 했을 거예요. 역시 나만 진심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요. 솔직히 이 구간은 힘들어요. 이 사람은 멈춰 있고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이 멈춤이 포기는 아니에요. 결단 직전의 정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상황을 다 넘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렝스. 결국 이 사람은요, 자기 두려움을 이겨요.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마음, 거절당할까봐 겁나는 마음, 괜히 자기가 더 좋아하는 쪽이 될까봐 숨고 싶었던 마음. 그런 거를 다 안고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충동이 아니라 진짜 용기로 보여요. 물론 마지막까지 갈등은 있어요. 이 소드 2번이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순간의 순간까지 고민을 한다는 뜻이에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흘려보내면 편하니까요. 근데 이 카드는요, 끝이 아니고요. 딱 중간이에요. 즉, 고민은 하지만 결국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나이트. 여기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 사람 어느 순간 갑자기 좀 빨라져요. 그동안 답답하게 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연락이 확 늘거나 말이 좀 직설적으로 변하거나 이 관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행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스티스. 이 행동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들이받고 도망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요. 충분히 따져보고 자기 안에서 답을 낸 다음에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말을 꺼내면 무게감이 있어요. 장난처럼 툭 던지는 게 아니라요. 진지하게 꺼내는 타입인 거예요. 마지막 컵 7번. 이 사람 그동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돌렸어요. 여러 경우의 수라던가 여러 상상이라던가 여러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를 고릅니다. 그 선택이 저는 여러분 쪽이라고 봐요. 애매하게 2명, 3명 저울질하는 흐름이 아니고요.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한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냥 두는 쪽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데도 바로 손을 뻗지 못하고 계속 앞을 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히 분위기는 있는데 결정적인 행동이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가볍게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움직일 거면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그 전까지는 계속 멈칫거리고 재고 스스로를 붙잡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올 거면 오지 왜 자꾸 멈춰?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서 흐름은 끊기지 않아요. 이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결심 직전인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 마음이 사라져서 멈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이에 감정이 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더 못 버티는 지경이 돼요. 결국은 자기 안의 두려움이나 이런 자존심을 넘어서서 한 번은 해야겠다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로 갑자기 속도가 붙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사람이 만나 쉽게 연락이든 약속이든 말이든 확 움직이는 행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매하게 던져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를 건드리고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요. 여러분이 왜 이제야 싶은 그 타이밍에 딱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요. 흔들어 놓고 끝내려는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여러 번 상상을 하고 가능성도 많이 따져봤지만 결국엔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 쪽으로 오게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의 마침내 하게 될 행동은요. 멈칫거리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여러분에게 확 들어와서 관계를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답답함이 결국은 그래서 이랬구나로 바뀌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의 흐름은 완전히 화창하지 않아요. 컵 4번의 기운이 살짝 깔려 있어요. 이미 서로 마음은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서운함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확신 있는 거 맞지? 왜 아직도 조금 모자란 느낌이지? 이런 마음이 한 번은 스쳐가요. 괜히 작은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괜히 연락텀이 길어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관계가 시작되기 직전이든 막 시작했던 간에 서로 완전히 편해지기 전 단계라서 눈치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완지 페이지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 관계 다시 설렘으로 돌아가요. 괜히 웃음이 많아지고 사소한 농담에도 분위기가 풀리고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다정하다. 그걸 느끼는 순간이 늘어요.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고 처음보다 더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썬카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밝아져요. 이 사람 숨기지 않아요. 마음 표현도 자연스러워지고요. 둘이 있을 때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분위기 반전이 와요. 처음에 그 답답함이 괜히 걱정했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킹. 이 관계에 가볍게 불타다가 식는 흐름은 아니에요. 한쪽이 중심을 잡고요. 말은 많이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줘요.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내고 확실히 내 사람처럼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설레임에서 안정으로 좀 넘어가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버스. 여기서 선택이 나오는데요. 애매한 썸이나 애매한 거리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을 하는 흐름이에요. 누가 밀려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기울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물론 중간에 느린 구간도 좀 보이긴 해요. 이 펜타클 나이트가 나오니까요. 지금은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 보여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싶은 순간이 한 번쯤 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나쁜 느림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천천히 다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제. 여기서 이 관계가 단단해지는데요.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책임과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는 애매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관계에 책임지는 태도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10번. 이거는 그냥 설렘의 끝이 아니고요. 안정을 뜻해요. 서로의 일상에 들어가고 함께 있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고 편안해지는 그림이 보여요. 이거는 스쳐가는 인연의 카드가 아니고요. 자리를 잡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살짝 어긋나는 순간이 있긴 해요.
마음은 있는데 서로 100% 편하지는 않는 상태이고요. 괜히 서운하고 괜히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이거 나만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한 번은 스쳐가요.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아요.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고요. 다시 웃음이 늘어나고 괜히 연락 하나 해도 기분이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도 밝아지고 숨기던 마음이 자연스러워지고 표현이 조금씩 늘어요. 전처럼 눈치만 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편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속도인데요. 엄청 빠르게 또 불타오르는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엄청 빠르게 불타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근데 이 느림은 뭐 마음이 식어서 느린 게 아니라 단단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느림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매했던 느낌은 사라지고 책임감이 생겨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일상 속에 서로가 들어가요. 그냥 설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 관계는 초반에 불안이나 서운함을 지나서 편안함과 안정으로 가게 돼요. 가볍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자리 잡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했던 그런 순간도 나중에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구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관계에 그냥 스쳐가는 인연의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천천히 하지만 제대로 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지금은 서로 마음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가끔은 이 사람 나한테 뭐지?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풀려요. 서로 편해지고 웃는 시간이 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짝사랑 중이라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더 불안할 수는 있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혼자 서운해지고, 근데 이제 이 흐름은요. 혼자만의 감정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상대도 점점 밝게 반응을 하고요. 표현이 늘고 관계가 서서히 맞물리는 거예요. 짝사랑에서 멈추는 그림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나오는 쪽으로 보입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애매함이 제일 힘들 거예요. 확실한 말도 없고 그렇다고 끊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관계는 애매하게 오래 끌진 않아요. 서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에 우리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가보자로 방향이 잡혀요. 썸에서 정식 관계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초반에 잠깐 권태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서운함이 생기거나 괜히 마음이 식은 건가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식은 게 아니라 다지는 과정인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이 되고요. 책임감이 강해지고 장기적인 그림으로 가게 돼요. 이 관계는 깊어지는 쪽으로 보입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처음엔 서로 아쉬움은 있는데도 자존심이나 상황 때문에 멈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은요.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밝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이제 선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한쪽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쪽으로요. 이 관계는 재회 가능성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초반에 약간의 불안함과 서운함이 있지만요. 결국에는 밝아지고 그리고 안정으로 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볍게 스쳐가는 그림은 아니고요. 시간을 들여서 자리 잡는 인연의 그림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 그런 거 조언점 카드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 조언점 카드를 보니까 좀 강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첫 번째 전차. 이 관계 결국은 방향이 잡혀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상대 속도에만 맞추지 마세요. 이 관계 안에서 나도 주도권이 있어요.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라요. 같이 나아가는 입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차는 내 감정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는 카드예요. 좋아해도 중심을 놓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완즈 7번. 이거는 좀 더 분명한데요.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상대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자존감까지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대우는 원하지 않아. 이 선은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좋아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다 봐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오히려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워. 이거는 좀 무서운 카드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무너질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혼자만의 착각, 괜히 키운 불안감들, 그런 것들을 한 번은 깨야 된다는 카드예요. 관계가 진짜로 가려면요, 한 번은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말로 터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무너지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요, 분명히 있고요. 움직임도 결국 나와요. 관계도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끌려가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내 중심을 잡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 판을 한번 흔들 용기도 필요해요. 그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안내 남겨둘게요. 이 제너럴은 흐름이지만 개인 상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차가운 계산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올라오는 건 감정인데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오래 남아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이렇게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되는 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한 사람인 동시에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여러분이 무심하게 건넨 말 하나에 이 사람은 혼자서 의미를 붙여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요, 속에서는 이미 몇 번이나 되짚어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설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가가고 싶어져요. 괜히 장난치고 싶고 괜히 더 보고 싶고, 그런데 동시에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먼저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 시작했다가 내가 더 다치면 어쩌지. 이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은 확 다가왔다가 어느 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앞에서 완전히 용기 내지 못한 상태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잠깐의 호기심이 아니에요. 한번 스쳐가는 감정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쉽게 흘려보내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태연하게 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앞에서 무덤덤한 척, 쿨한 척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성이에요. 이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바로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관계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이 생각부터 하니까,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을 긋고 거리를 만들고 괜히 차분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순간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카드가 나온 건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확실히 매력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쁜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람 마음 안에서 특별한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못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완즈 킹.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좋아해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멋있는 척을 하고 더 당당한 척하고 괜히 한 수 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해질수록 이 사람은 더 태연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펜타클 9번. 이 카드가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 없이도 좀 잘 지낼 것 같다. 내가 굳이 들어가도 될까? 여기서 좀 살짝 위축감도 느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 속마음은요,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진하는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를 들고 달려들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옮기려고 해요. 애매하게 소모되는 관계 말고 상처가 덜 나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확 고백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대신에 천천히 관계를 안정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이미 깊어졌는데 행동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날 정도로요. 대화 하나, 눈빛 하나가 오래 남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지? 하고 스스로도 의아할 만큼 좀 당황스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바로 인정을 하진 못하고 좋아하는 걸 알아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책임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한 번은 괜히 선을 긋고 여러분 입장에선 좀 헷갈렸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감정이 가벼운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진짜 깊어질까봐, 내가 더 빠질까봐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있어요. 좋아해도 티 안 내려고 하고 괜히 더 당당한 척하고 쿨한 척하고 그게 여러분을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지해질까 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꽤 높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태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흐름은요. 폭발적으로 좀 직진하는 쪽이 아니라 상처를 덜 받는 방식으로 천천히 자리 잡고 싶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좀 답답하고 헷갈렸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그게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요, 바보 카드예요. 웃기죠?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데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조금만 솔직해 보이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시작선에 서볼까 하는 그럼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게 이 완즈 킹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마음은 흔들려도 자존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나만 기다려야 돼? 왜 내가 더 애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더 괜히 당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괜히 더 무심한 척 하는 거고요. 상대 앞에서는 쿨한 척 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좀 생각이 많아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왜 나만 기다려야 돼? 왜 내가 더 애타야 돼? 이러면서 괜히 더 당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괜히 더 무심한 척 하기도 하고요. 상대 앞에서는 쿨한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안에는 다하고 싶은 마음과 밀리기 싫은 그런 자존심이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밤에는 소드 9번이 이렇게 올라와요. 괜히 핸드폰을 다시 보기도 하고 상대 말 한마디를 몇 번이나 곱씹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나만 깊어졌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꽤 아프기도 했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 관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 마음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완주 9번의 상태에 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 사람이 또 애매하게 굴면 나 정말 돌아설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텨본 사람만이 생기는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주 7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꽤 싸워왔어요.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내 감정이 더 커 보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싸움은 상대랑 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싸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이제 심판 카드가 오는데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어요. 이 관계는 그냥 흐름에 맡길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계속 갈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 알아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겠지만요. 지금은 달라요. 이번에는 나를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컵 5번인데요. 아쉬움이나 지나간 장면들이나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후회도 있고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카드가 컵 에이스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 여러분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긴 한데 또 똑같이 아프긴 싫다. 딱 이거요.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순수한 기대가 있어요. 상대가 한 번만 더 진심을 보여주면, 한 번만 더 나에게 확실한 행동을 해주면 여러분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동시에 스스로가 제일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은 혼자서 의미를 크게 만들었다가 혼자서 무너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당당하게 굴어요. 나 괜찮다. 나도 바쁘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이렇게요. 근데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사람의 말투나 그날의 표정이나 연락 텀이라던가 사소한 것들이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애매한 거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은요, 포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선을 세운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만 참고 버티면서 사랑하진 않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정말로 끝내기 전까지는 한 번은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끝에 남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요. 사랑을 하면서도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국 마침내 하게 될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하게 될 행동을 보면요. 처음은 생각보다 조용해요. 갑자기 고백을 하거나 확 들이대거나 드라마처럼 좀 감정을 쏘아내는 장면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스트렝스처럼 꾹 참고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커졌다는 걸 이 사람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고요. 이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커질수록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더 태연한 척해요. 괜히 무덤덤하게 굴고 괜히 덜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지?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요, 밀당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버팀인 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컵 9번 상태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웃는 장면, 함께 있었던 순간, 혹시 잘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까지 혼자서 여러 번 그려본 거예요. 이미 마음은 차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좋은데 무섭고 끌리는데 망설여지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꽤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컵 6번이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설레는 사람인데 동시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스며들듯이 다가와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 마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편안함은요, 가벼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은 컵 8번처럼 물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솔직히 말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한 번은 멀어져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빠질까봐, 내가 더 애탈까봐, 혹시 나만 더 커질까봐. 그런 게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거리를 둬요. 연락이 줄거나 괜히 차분해지거나 마치 감정이 식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마음은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또 멀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도망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흔들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계속 눌러도 계속 피해도 여러분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결국에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차처럼 결심을 해요. 애매하게 두는 게 더 오히려 힘들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쪽으로요. 이거는 충동이 아니고요. 고민 끝에 나오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행동은요,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을 해요. 장난처럼 가볍게 연락을 하거나 분위기를 다시 이어가는 말 한마디를 하거나. 이거는 떠보는 게 아니라요, 용기를 내는 신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확신을 쌓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가 한 번은 건드려지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는 이미 아픈 기억증이 하나는 있어요.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서로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였거나. 그래서 다시 다가오는 순간에 그 상처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은 감정이 좀 부딪히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차가운 말이 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예쁘진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완전 아이트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한번 마음을 인정한 뒤에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두지 않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다가와요.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나온 직진이고요. 처음엔 이 스트렝스로 참았고, 그리고 컵 8번으로 좀 물러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을 좀 놓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차처럼 방향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정리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생각도 많고 자존심도 있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앞에서는 계속 마음이 남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고 한번 멀어져 보고 이게 아닌가 하고 돌아서 보려고 해도 결국 다시 생각이 돌아오는 쪽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결정이 안 나서요. 여기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중간에 한 번은 분명히 흔들려요. 감정이 커질수록 겁이 나고요. 그래서 잠깐 멀어지고 그게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상처도 나요. 괜히 기대했다가 혼자 서운해지고 괜히 잘 될 것 같다가 다시 식은 느낌도 받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요. 애매하게 흘려보내는 선택은 못하고요. 한 번은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불꽃처럼 터지는 장면은 아닐 수 있어요. 조심스럽고 살짝 가볍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움직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해요. 돌아가고 멈추고 흔들려도요. 마지막에는 결국 행동으로 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아무 일 없었던 인연으로는 남진 않아요. 한 번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는 갑자기 확 뒤집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컵 6번이 먼저 나왔다는 건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색하게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잘 맞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지고요. 예전처럼 웃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분위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쌓인 기억과 정이 있어서 완전히 남이 되기 어려운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이번에는 공기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시간을 쓰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붙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정만 오갔다면 이번에는 현실이 붙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바로 확신이 굳어지진 않는데요. 펜타클 7번은 기다림이에요. 두 사람 다 조금은 신중해요. 이번에는 쉽게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매함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시간이고요. 이 사람도 여러분도 이번에는 제대로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면요.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 누가 더 애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특히 여러분이 편해져요. 괜히 눈치 보지 않고 괜히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두려고 해요. 이거는 좋은 흐름이에요. 관계가 불안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바뀌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은요, 감정이 또 복잡해져요. 컵 7번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카드예요. 기대가 커지고 혹시 또 헷갈리진 않을까 싶고 좋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요 괜히 또 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또 애매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이 구간은 좀 마음이 출렁거리는 구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옆에 이 완주 6번이 나왔다는 건요 결국에 이 관계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주변에서 보기에도 분명해지고요. 애매한 그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관계가 돼요. 이거는 숨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드 6번이 보여주는 건요. 이 관계가 예전의 불안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조금 더 잔잔하고 안정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라던가 헷갈렸던 시간이라던가 그런 걸 다 지나서 조금은 덜 불안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정리된 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컵 9번이 나왔는데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뭐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이고요. 이거는 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채워주는 느낌이고요. 애타서 힘든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카드로 끝난다는 건요. 결국에 이 흐름은 나쁘지 않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관계 흐름은요. 처음부터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기보다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면서 우리 사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처음엔 편안함이 먼저 돌아와요. 어색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 풀리고요. 상대도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장면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엔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움직임이 붙어요. 만남이든 연락이든 약속이든 그냥 기분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실제로 굴려보려는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빠르진 않아요. 서로가 이번에 실수하기 싫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고 가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한동안은 정말 괜찮아져요. 여러분이 눈치 보면서 애타는 느낌이 줄고요.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은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기대가 커지면 불안감도 같이 커지잖아요. 이게 확실한 건가? 또 애매해지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스쳐가면서 혼자 마음이 좀 출렁이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은요, 다시 애매함 쪽으로 무너지는 쪽이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예전의 불안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안정적인 자리로 옮겨가요. 마지막에 남는 건 이제 뭐 어떤 큰 사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만족감인 거예요. 이 관계는 결국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남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 관계는 한 번은 출렁이긴 해요.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이 커질수록 괜히 불안감도 같이 올라오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동시에 이게 진짜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깐은 속도가 느려지고 서로를 지켜보는 시간이 생겨요. 근데 이거 멀어지기 위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확인인 거예요. 말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간을 쓰고 현실을 붙여보고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관계는 더 안정이 돼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흔들리는 사이가 아니라 그래, 우리 계속 가보자. 이런 분위기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지진 않아요. 자리를 잡는 관계입니다.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처음에 정말 작은 틈이 열려요. 갑자기 큰 고백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장면이 생기는 거예요. 연락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풀리고 예전보다 상대가 시간을 더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은 혼란이 와요. 상대가 확신을 주는 것 같다가도 완전히 선을 긋진 않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흔들리고요. 괜히 기대했다가 또 혼자서 의미를 키우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 애매하게 가진 않아요. 상대는 결국에는 태도를 분명히 해요. 이 관계를 현실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든지 희망만 주고 흐려지는 구도는 아니에요. 한 번은 확실한 방향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프든 좋든 결론은 나게 됩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거는 제일 체감이 커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말도 잘 통하고 자연스럽고 서로 웃고요. 그러다가 이 펜타클 에이스처럼 실제 행동도 붙어요. 약속이 늘어나고 시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이거 그냥 단순한 썸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기대도 커져요. 그래서 이 컵 7번처럼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이게 진짜 사귀는 방향인지 또 애매하게 멈출 건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오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결국은 정의가 돼요. 연애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나거나. 이번엔 흐지부지 유지되지 않아요. 확실히 이름이 붙습니다.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지금 이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져요. 처음에 설레임만으로 유지가 된 연애가 아니라요, 현실이 붙는 거예요. 시간이나 노력이나 책임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은 감정이 흔들려요. 서로 기대가 커지면서 서운함도 올라오고요. 왜 나만 애타는 것 같지?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깨지기 위한 흔들림이 아니고요. 조율로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지나면 관계는 더 편해지고요. 눈치를 보면서 애쓰는 연애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 연애로 가요. 결국은 안정된 관계로 가게 됩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이거 그냥 잊히는 인연은 아니에요. 한 번은 다시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와요. 연락이든 마주침이든 정리를 하는 대화든 간에 어떠한 기회든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감정이 다시 예전처럼 올라와요. 예전에 좋았던 장면도 떠오르고 그래서 잠깐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 미련을 계속 끌고 가는 방향은 아니에요. 다시 이어지든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든 어쨌든 이번에는 끝이 분명해요. 애매하게 마음을 남겨두는 상태로 가진 않고요. 정리가 되면 진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조언 한번 조언점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 달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뭘 해도 100% 확신이 안 들고 좋은 흐름이 와도 혹시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 달 카드는 상대를 의심하란 카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인정하란 카드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애매했고 헷갈렸고 한 번쯤 상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불안감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보다는 상상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좀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만 숨을 고르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펜타클 8번은요. 이 관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라는 카드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얼마나 노력을 보이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요. 관계를 굴릴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해보란 뜻이에요. 이 카드는 꾸준함이 답이라고 말해요.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가 관계를 만들어요. 마지막 컵 9번은요. 내가 먼저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상대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이 컵 9번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결국은 만족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그 만족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심을 잡았을 때 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요, 더 이상 애매하게 떠있지 않아요. 흔들림을 지나고 확인을 하고 움직이고 결국은 자리를 잡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건요. 불안감에 끌려가지 말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요. 내 마음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 관계는 나쁜 방향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이거 진짜 내 얘기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니까 제너럴 리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상황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안내 남겨둘게요. 저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없다라고 잘라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컵 4번이 먼저 나온 건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마주하기가 싫어서예요. 여러분이 주는 마음이라던가 여러분이 던지는 신호를 느끼면서도요. 어딘가 마음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에 생길 일들 있잖아요. 뭐 책임이나 변화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반응이 애매하고 놓으면 또 묘하게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컵 4번은요. 그 애매함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함 속에 감정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컵킹이 나온 순간부터는 확실해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꽤 깊게 갖고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막 쏘아내는 타입이 아니라요. 안으로 삼키고 관리하는 타입인 거예요. 겉으로는 침착하게 굴고 어른스럽게 굴고 오히려 더 태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헷갈려요.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진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이 컵킹이 분명히 말하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은 가벼운 호기심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이 컵 에이스가 나왔던 건요. 이 사람 안에 아직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고요.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냥 익숙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요. 나도 사랑을 하고 싶다. 이 감정이 피어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왠지 모르게 말도 걸고 싶고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카드가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속에는 분명히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문 카드가 나오면요, 바로 현실이 들어와요. 이 사람 감정이 있는데도 좀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고 상상만 커지고 혼자서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문카드는 상대가 거짓말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사람 자체가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날은 다정하고 또 어떤 날은 차갑고 또 어떤 날은 가깝고 또 어떤 날은 벽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자기 감정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사제가 나오면요, 그 불안감이 더 조용해져요. 이 사람은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말이 없고요. 생각은 많은데 표현은 적어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날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하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사제가 말하는 건요, 이 사람은 지금 말보다는 감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확신을 다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2번은 이 사람이 현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더 또렷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은 지금 균형을 잡느라 바빠요.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쥐고요.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도 바로 다가가지 못하고요. 상황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상대가 여러분을 가지고 논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안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스트렝스는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줘요. 이 사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더 참고 더 누르고 더 강한 척을 해요. 좋아하면 더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반대로 좋아할수록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이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10번이 나왔다는 건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꽤 지쳐 있어요. 또는 이 관계를 두고 한번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까지 스쳐간 상태인 거예요. 이게 꼭 완전한 끝을 뜻하냐 하면요,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쪽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끝은요, 마음이 없어서 끝이 아니라 버티다가 지쳐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에는요, 좋아함과 포기가 같이 있어요. 이게 이 카드의 제일 아픈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마음은요, 솔직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좋아하면 그냥 다가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분명히 생기긴 했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분이 달라지고 괜히 신경 쓰이고 이 관계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보다 깊게 들어간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감정이 커질수록 이 사람 안에서는 불안감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 관계 진짜 안전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겉으로는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마치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은 그 모습이 더 서운했을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왜 이렇게 숨는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끝까지 끌고 갈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데 무섭고 끌리는데 좀 지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 솔직한 부분은요, 이 사람은 한 번쯤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버티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속마음은요, 좋아함과 포기가 동시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할 수도 못했고요, 완전히 붙잡지도 못한 채로 가운데에 딱 멈춰 서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속마음이에요.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고요, 혼자서만 복잡해지는 마음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요, 이미 한 번 이동을 한 상태예요. 예전처럼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려고 해요. 이 관계가 너무 출렁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전한 쪽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요. 예전처럼 무방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도 이 감정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에요. 다가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기대가 또 올라왔다가 스스로 아니야 또 실망하면 어떡해 하고 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이 감정을 일부러 덜 느끼려는 모습이 있어요. 괜히 무심한 척 하고요. 괜히 관심 없는 척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차가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또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좀 솔직한 카드가 나오는데요. 소드 7번.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좋아해도 티 안 내고요. 서운해도 말도 안 할 거고 속마음을 반쯤은 숨기고 있어요. 상대가 애매하면 나도 애매하게 하고 상대가 숨으면 나도 숨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자기 보호예요. 더 이상 내가 먼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도 난 날 지켜야지. 이번엔 내가 밀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가만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흔들려도 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드퀸. 이제 여러분 안에는 기준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좋아서 넘어갔을 일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그런 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냉정해진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감정만으로 사랑하진 않고요. 생각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복잡해도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달라질까? 내가 한 번 더 솔직해지면은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아직 이 가능성을 완전히 놓지 않았어요. 그게 이 매지션 카드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컵 2번이 말하는 건요. 여러분은 결국에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한쪽만 더 쓰는 관계 말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원해요.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만 애타는 구조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컵킹이 나온 건요. 여러분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방어도 있고 생각도 많고 기준도 생겼지만요. 여러분은 여전히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요. 성숙해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전체 흐름을 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안전한 자리로 마음을 옮겨놓은 상태예요. 예전처럼 그 사람만 무조건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한 번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 관계를 생각하면 감정이 살짝 올라오는 순간도 있고요. 상대가 다가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요. 예전처럼 먼저 들이대지 않고 서운해도 말로 다 풀어주지 않고 상대가 애매하면 나도 애매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차가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기준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요. 감정보다는 현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게 스스로를 단단하게 붙잡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의 끝에는 서로 마주보고 가는 관계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어요. 혼자만 애쓰는 관계 말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마음은 남겨두되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하려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국 마침내 하게 될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처음에 보이는 행동은요, 여러분에게 바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쉽게 약해 보이거나 밀리는 모습을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더라도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온 거다, 이런 느낌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갑자기 좀 방어적으로 보이거나 괜히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면서 다가오기 위한 준비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방향이 좀 달라져요. 이 사람은 말로만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요, 꾸준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연락이든 만남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주는 태도든 어쨌든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펜타클 8번은 노력의 카드라서 이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방식은 한 번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성의로 관계를 쌓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늘 차분하지만은 않아요. 완즈 나이트가 나오면 어느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서 갑자기 속도가 붙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은 불쑥 보고 싶어 하고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갑자기 표현이 과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에 움직임이 좀 빠른 타입인 거예요. 다만 이 속도는 꾸준히 유지가 되기보다는 한 번에 확 달리고 다시 페이스를 조절하는 흐름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요, 관계를 확실하게 보이게 만드는 쪽이에요. 완주 6번은 인정받고 싶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만들려고 해요.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잡았다, 여러분과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고요. 어쩌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싶어 해요. 이거 뭐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요, 관계를 공식처럼 굳히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바보 카드가 나오는 게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좀 드라마틱한데, 이 사람은 결국 한 번은 새로 시작하자라는 행동을 해요. 그동안의 애매함이나 어색함을 털고 가볍게라도 문을 다시 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카드는 순수함도 있지만요, 동시에 미숙함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너무 가볍게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 또 장난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흐름에서는요, 초반에 온도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확실함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여러분을 서운하게 만드는 행동도 나와요. 펜타클 5번은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상대가 혼자 추운 느낌을 받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사정이라던가 자기 현실이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어둘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겐 나만 애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기도 하고요. 이 구간 솔직히 아파요. 기대가 커진 뒤에 오는 공백이라서 더 아플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이 펜타클 에이스 덕분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요, 다시 현실적인 시작을 붙여요. 말만으로 덮지 않고요, 작은 약속이든 작은 변화든 관계를 실제로 다시 굴려놓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요,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라는 그런 에너지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컵 10번은요, 결국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딱 말해줘요.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감정 소모하는 애매한 사이로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중간에 흔들리고 서툴고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장면도 있지만요, 최종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컵 10번은 행복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말은요, 열린 결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는 방향의 행동을 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쪽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엔 자존심을 세우고 속도도 좀 조절을 하고 괜히 한 발 버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밀당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버팀이 오래가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확 다가와요. 갑자기 연락이 늘거나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관계를 한 단계 위로 올리려는 제스처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완벽하진 않아요. 한 번은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상황이나 자기 페이스나 자기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나만 더 애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간이 한 번쯤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서툰 부분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확 다가왔다가도 잠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 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말로 덮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붙여서 이 관계를 다시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방향은요, 애매하게 썸처럼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과의 관계를 편안한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이거는 막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직진으로 오는 그런 고백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옆에 두는 방식,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흔들림은 있어도요, 마지막에 행동은요, 관계를 잡는 쪽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요, 지금 그 상태로는 못 가요. 데스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 이어오던 방식은 확실히 끝난다는 뜻이에요. 애매하게 이어선 연락이라던가, 눈치 보면서 밀고 당기던 태도라던가, 누가 더 좋아하는지 재던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게 한 번은 무너져요. 이게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설마 끝인 건가? 생각이 먼저 스칠 수도 있고요. 근데 데스는 무조건 이별이 아니라 지금의 패턴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간다는 걸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버티다 지쳐요. 그래서 한 번은 정리의 느낌이 와요. 말이 끊기거나 분위기가 좀 차가워지거나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같은 그런 공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 데스로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요. 오히려 각자가 자기 마음을 챙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돌보자. 이 사람한테만 매달려 있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시기에는 여러분도 상대방도 조금씩 자기 삶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관계를 살리는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기대가 좀 정리가 되고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컵 9번은요, 내가 나를 채우는 카드예요. 여기서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과정이 부드럽기만 하지 않아요. 소드 10번은요, 한 번은 진짜 아픈 장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요. 상황 하나에, 아, 끝났구나 싶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나거나, 자존심이 다 상하거나,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이기도 해요. 여기선 감정의 바닥을 찍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관계가 한 번은 극단을 경험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상하게 감정이 식는 느낌이 와요. 사실 식었다기보다는 일부러 덜 느끼는 거예요. 괜히 기대를 안 하려고 하고, 괜히 연락도 안 하려고 하고, 괜히 먼저 표현도 안 하려고 하고요. 겉으로 보면요,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던 걸요. 그리고 이제 선택의 구간인데요. 둘 다 마음은 있는데, 둘 다 먼저 움직이기 싫은 상태가 좀 보여요. 서로가 자존심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시 다가갔다가 또 아플까봐 무섭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오래 멈추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식어요. 그냥 흘러가듯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매지션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지 하면서요. 이 카드는 그냥 운에 맡기는 카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카드인 거예요. 연락을 하든 말을 꺼내든 상황을 다시 만들어 보려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인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볍게 웃고 떠들지 못해요. 완주 9번은요, 한 번 다쳐본 사람의 태도예요. 다시 가긴 가는데 조금은 경계를 하고 조금은 조심을 해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요, 완전히 닫지도 않아요. 문을 좀 반쯤 열어두는 상태인 거고요. 이게 현실적인 두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 인연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 번은 크게 돌고요, 판이 뒤집혀요. 그 중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란 거예요. 한 번은 크게 흔들리고, 한 번은 크게 바뀌고, 그 다음에야 자리가 정해집니다. 전체 흐름을 볼게요. 이 관계는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인연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정말 크게 흔들려요. 아, 여기까지인가 싶은 순간이 오고요.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잠깐의 거리감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진짜로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서로가 등을 돌린 것 같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공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인 거예요. 한 번 아파보고 나면 괜히 기대 안 하려고 애쓰고요. 괜히 무심한 척하고요. 서로 멈춰있는 시간이 생겨요. 이게 제일 좀 답답해요. 마음은 있는데 아무도 먼저 안 움직이는 그 공기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 흐름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가 결국에는 움직여요. 그게 큰 고백이든 조심스러운 연락이든 어쨌든 상황을 다시 굴리려는 선택이 나와요. 다만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볍게 웃고 넘어가진 않아요. 한번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고요. 조금은 조심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좀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평탄하게 계속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한 번은 크게 부딪히고 나서 진짜 방향이 정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한 번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애매하게 끌려갔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결국에 이 흐름은 끝을 보거나 아니면 제대로 시작을 하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애매하게 상처만 쌓이는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답이 나는 관계니까요. 이건 그냥 소모되는 인연이 아니라요.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한 번은 크게 흔들려요. 그냥 소소한 다툼이 아니라 우리 진짜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분위기가 좀 차갑게 식을 수는 있어요. 연락이 줄거나 대화가 짧아지거나 서로 괜히 눈치만 보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면 방향이 정해져요. 그냥 예전처럼 애매하게 흘러가지 않고요. 계속 가기로 하면 훨씬 단단해지고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건 솔직히 한 번은 마음이 크게 아플 수 있어요. 상대가 분명히 뭔가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게 여러분 기대만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이 생각이 진짜로 스쳐가고요. 근데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가 선택을 해요. 애매하게 희망만 주는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든 선을 긋든 확실해지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기다리는 구조로는 남지 않아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여기서 진짜 시험대에 올라요. 감정은 있는데 책임은 없던 상태가 한 번은 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둘 중 하나가 우리 뭐야? 이런 공기를 느껴요. 그걸 피하면 끝이고요. 마주하면 관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썸은 흐지부지 오래 안 가요. 결국은 사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요.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이거는 관계의 터닝 포인트예요. 한 번은 크게 부딪혀요. 상처가 나올 수도 있고 숨겨왔던 서운함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넘기면요.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연애가 돼요. 감정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진짜 이해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넘기지 못하면 여기서 끝이고요. 넘기면 훨씬 안정이 돼요. 이거는 진짜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그냥 잊혀지지 않아요. 한 번은 다시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연락이 오거나 마주치거나 정리할 기회가 생겨요. 그 순간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요. 좋았던 기억도 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애매하게 다시 이어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다시 시작을 하든 이번에 진짜로 끝내든 어쨌든 확실해요. 미련만 남기고 끌고 가는 인연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그냥 조용히 흐르지 않아요. 한 번은 크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야 자리가 정해지는 관계인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결론은 나게 돼요. 그래서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건강한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애매함에서 벗어나는 관계니까요. 자, 그럼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조언점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 교환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건 이번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건 원칙이란 뜻이에요.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도요, 내 기준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깎아내리거나 애매한 태도를 참아주면서 계속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환 카드가 말하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잊지 마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번엔 감정만으로 선택하지 말고요,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란 조언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드 6번은요,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옮기라는 카드예요. 계속 같은 생각이나 같은 걱정이나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 말고 조금은 더 잔잔한 쪽으로 마음을 옮겨야 해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9번은요, 굉장히 예쁜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나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란 거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 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카드를 보면요, 이 관계는 한 번은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애매함은 정리가 되고 방향은 정해졌고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기준을 세우고 감정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고 내 가치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 얘기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내 상황에 맞는 부분만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내 상황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하나하나 읽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링크 남겨둘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마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기본 태도는 버팀이에요. 여러분을 마주할 때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좋아해도 티를 덜 내고 설레어도 표정을 숨기고요. 괜히 더 쿨한 척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에서 지는 걸 무서워해요. 혹시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쪽이 되면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면 마음은 반응을 하는데 몸은 한 발짝 서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좀 답답해질 수는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왜 이렇게 벽이 있지? 그런 질문이 계속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감정은 진짜로 보여요. 이 컵 나이트는요, 가짜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말랑해지고 보고 싶고 말을 걸고 싶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 가끔은 혼자서 상상도 할 거예요. 같이 있는 모습이라던가 웃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좀 더 가까워진 관계를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그냥 스쳐가는 존재는 아니고요. 다만 그 감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전에 다른 카드들이 좀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감정이 올라오면요, 오히려 좀 멈춰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괜히 깊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갑자기 식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잘 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마음이 꺼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정리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요, 혼자 생각을 아주 깊게 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요, 마음 한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냥 익숙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한 번은 더 따뜻하게 가보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라던가, 여러분이 자신을 봐주는 눈빛이라던가, 그게 이 사람 안에 작은 설렘으로 남아있어요. 컵 에이스 카드가 있다는 건요, 마음의 씨앗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상황을 계산을 하고요. 좋아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다정하고요. 어느 날은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걱정이 많아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 한 번은 멈춰요. 연락의 텀이 생기거나 좀 조용해지거나 관계를 잠시 내려놓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때 되면 아,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식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리를 하러 간 거예요.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컵 4번. 망설임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쉽게 손을 못 뻗는 모습이고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확실히 잡을 용기가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이런 질문을 반복을 하게 돼요. 전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아하는 만큼 겁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부터 세워요. 괜히 쿨한 척 하기도 하고, 괜히 먼저 움직이지 않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해요. 근데 그 안쪽에서는 감정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커질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혼자 들어가요.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내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정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간극이 제일 힘들었을 거고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상처를 받을까봐 먼저 멈추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만 깊어지면 잠깐 숨고, 잠깐 쉬고, 잠깐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는 그림도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고요. 다만 그 마음을 꺼내는 속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보다는 느린 거예요. 이거 이 가벼운 인연의 결은 아니고요. 망설이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불안감이 섞인 좋아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제일 안쪽에는요, 사실 아주 단순한 바람이 있어요. 복잡한 밀당 말고, 눈치 보는 관계 말고, 그냥 같이 있어도 편안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면 어떨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상상이요. 이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에요. 컵 10번은요, 진짜 행복을 그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한 번은 지쳤어요. 기다리는 쪽이 되는 게 힘들고요. 상대 반응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는 게 피곤하고, 확신 없는 상황을 계속 견디는 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몸은 한 발짝 뒤에 있어요. 좋아하긴 해. 근데 나 또 상처받고 싶진 않아. 이 말이 딱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방어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완전 아이트처럼 어느 날은 괜히 보고 싶어지고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고 확 다 말해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차갑게 정리도 못하고 완전히 뜨겁게 들이대지도 못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확 올라왔다가 아니야, 또 그러지 말자 하고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순수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지 몰라. 이런 기대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 예전처럼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이 소드 7번은 마음을 숨기고 생각을 다 말하지 않고 상대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자기 보호인 거예요. 이번엔 내가 다치지 말자. 이게 여러분의 무의식인 거고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요,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감정을 다른 쪽으로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요. 괜히 바쁘게 만들고요. 괜히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은둔자. 요즘 여러분요,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을 하는지, 내가 너무 애쓰는 건 아닌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판단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는 쪽, 초조한 쪽, 먼저 애타는 쪽, 그 자리에 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좋아해도 이번엔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붙잡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전체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지금 되게 솔직해요.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이 관계를 그냥 좋아해봤다 정도로 끝낼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흔들리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행복한 관계를 꿈꿔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굳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요, 그 반대였던 순간이 많았죠. 기대했다가, 멈칫했다가, 다가가면 불안해지고, 멀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즘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요. 한번 지쳐봤고, 한번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키려고 말을 줄이고, 티를 덜 내고, 상대 반응으로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마음은 아직 남아있어요. 다만 이번엔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속마음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좋아하긴 해. 근데 나를 지키면서 좋아하고 싶어. 이게 지금 여러분의 진짜 마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국 마침내 하게 될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에 보이게 될 첫 움직임은요, 컵 4번처럼 멈추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괜히 신경 쓰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요, 한번 빠져요. 이 사람 속도를 줄여요. 괜히 연락텀이 생기고요. 괜히 생각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속상해요. 여러분은 분명 뭔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 컵 4번처럼 멈춰버리니까요. 하지만 이 멈춤은 식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정이 커질수록 더 신중해지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시작을 해서 가볍게 끝나는 걸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저스티스가 이어져요. 이 사람은요, 지금 혼자 판단을 내리는 중이에요. 이 감정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나? 이렇게요. 이거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가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느리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속으로 수십 번은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 바로 펜타클 7번인데요. 이 사람은 관계를 시험하듯이 좀 지켜봐요. 잠깐의 감정인지 진짜 오래갈 마음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밀당이 아니라요. 확신을 만들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펜타클 9번처럼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먼저 다잡아요. 흔들리는 상태로는 누군가를 붙잡지 않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왜 더 멀어지는 것 같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도망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펜타클 10번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그 사람은 관계를 감정으로만 두지 않아요. 현실 속에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자기 일상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 시간을 더 쓰는 행동이라던가 말보다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심은 이제 펜타클 킹인데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분명해요. 결국 이 사람이 하게 될 행동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쪽이에요. 드라마처럼 막 불꽃 튀는 고백이 아니라 꾸준히 옆에 서 있는 태도, 그리고 가볍게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컵 나이트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 좀 생각보다 다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 안 했던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충동이 아니라 고민 끝에 꺼내는 진심이기도 해요. 다만 마지막에 이 달 카드가 나오는데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 사람이 좀 또 조용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또 불안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번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라는 거예요. 감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움직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리지만 가볍지 않다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바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몇 번이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혼자 결론을 내렸다가 또 혼자 무너졌다가 이렇게 반복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애매하게 끌고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확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느렸고, 그래서 답답한 거였죠. 그리고 중간에 텀이 생기고, 괜히 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혼자 더 애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솔직히 여러분 마음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감정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이 감정이 무거워질까봐. 그래서 더 조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쓰고 여러분을 내 일상 안으로 들이려고 하고 이 관계를 애매한 위치에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이 사람은요, 완벽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속으로는 계속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끔은 또 조용해질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방향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리 잡기라는 거예요. 속도는 느려도 결국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도 관계를 현실에 올려놓으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혼자만 진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애초에 가볍게 끝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의 흐름은요, 컵 9번부터 시작을 해요. 두 사람 다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연락이 자연스럽고 괜히 혼자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로 드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감이 느껴요. 부족함보다는 채워지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커지면요. 그만큼 불안감도 같이 올라와요. 좋아질수록 이 완전 7번처럼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매달리는 건 싫다. 내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건 싫다.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크게 싸움으로 터지진 않아도 은근히 긴장감이 생겨요.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고 답장 속도가 신경이 쓰이고요. 괜히 비교를 하게 돼요.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둘 다 한 발짝씩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컵 5번처럼 한 번은 서운함이 크게 와요.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거나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표현이 부족했거나 이거는 그냥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속이 쓰린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나만 더 진지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상대도 속으로는 상처를 받고요. 근데 둘 다 먼저 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행맨처럼 멈추는 거예요. 연락이 줄거나 대화가 애매해지거나 각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이때가 제일 답답해요. 진짜로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 하기도 하고. 이 멈춤은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타워가 나오는데요. 이거 솔직히 세요. 이거 한 번은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좀 선언일 수도 있고, 관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피하기 어려워요. 카드가 분명해서요. 여기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거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타워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구조를 깨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 다음에 이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다는 게 이 관계의 핵심인데요. 이 관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툴지만 다시 배우려는 태도가 보이고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해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성숙하게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로 진짜로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소주 10번처럼 한 번은 깊게 아파요. 이거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관계 방식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인 거예요. 애매함이라던가 밀당이라던가 자존심 싸움이라던가 말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도 포함이 돼요. 애매함이라던가 밀당이라던가 자존심 싸움 그리고 말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 이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아프지만 오히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펜타클 킹인데요. 결국에 남는 거는 책임이에요. 다 흔들리고 다 부딪히고 다 무너져 보고 나서 누군가는 선택을 해요. 이 관계에 내가 책임질게. 이 태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썸으로는 못 남아요. 애매한 사이로도 못 가고요. 결국에는 안정된 쪽으로 정리가 돼요. 전체 흐름을 볼게요. 이 관계는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좋았다가, 기대했다가, 그러다 한 번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채워주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아,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진지해져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자존심이 슬쩍 올라오고요. 서운함이 쌓이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로 이 관계 여기까지인가 싶은 순간이 좀 오는 거고요. 이거는 가벼운 좀 삐짐이 아니에요. 서로 상처를 크게 느끼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잠깐 멈추고 서로 돌아서고 각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여기서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그냥 뭐 파괴로 끝나진 않아요. 무너진 뒤에야 뭐가 잘못되는지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애매하게 이어가던 방식도 여기서는 끝나요. 밀당이나 눈치 싸움이라던가 이런 태도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이 관계는요, 더 솔직한 자리로 가요. 결국 이 관계는 그냥 설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깨지고 나서 다시 세워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애매하게 남을 수가 없고요. 이 관계는요, 흔들림은 있지만 사라짐으로 가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 카드가 아니고요. 시험을 통과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흐름입니다. 자,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좋았던 시간이 있어요. 서로 잘 맞는 것 같고, 웃음도 많았고, 이 사람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평탄하게 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좋아질수록 각자 자존심이 올라오고요. 서로 기대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상대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요, 진짜로 크게 흔들려요. 우리 이 정도였어? 싶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 충격을 지나고 나면 이 관계는 가볍게는 못 가요. 애매하게 이어가는 사이가 아니라 정리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카드는 분명해요. 흐지부지 유지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상대가 생각보다 마음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바로 다가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은 분위기가 살아날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괜히 연락이 이어지고 혹시라는 그런 기대가 커져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중간에 멈추고 거리가 생기고 상대가 갑자기 조용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제일 힘들 텐데요. 하지만 카드 흐름상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고민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상대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계속 애매하게 흘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선을 긋든지 다가오든지 결론은 납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오래 못 가요. 이 흐름에서 썸이 좀 무너지는 게 보여요. 좋다가 자존심이 부딪히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터지는 거예요. 어쩌면 좀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뭐야? 이런 대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썸 상태로는 남진 못하고요. 그 구조가 타워처럼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두 갈래예요. 진짜 연애로 가거나 완전 정리가 되거나. 중간 단계는요, 여기서 끝입니다.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쌓인 게 한 번은 터져요. 서운했던 말이나 참았던 감정이나 애매하게 넘겼던 문제 있잖아요. 이게 타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진짜로 우리 여기까지인가 싶은 순간도 올 거예요. 근데 그걸 넘기면요,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요. 형식적인 연애가 아니라 책임지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싸우고 다시 부는 패턴은 끝나고요. 한 번은 진짜 구조가 바뀌어요. 단절된 관계라면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라도 완전히 사라진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한 번은 다시 마주칠 수 있어요. 대화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예전 방식으로는 못 돌아가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을 하고 잘못된 패턴을 끝내야지만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면 완전 정리가 될 거고요. 그걸 하면은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될 거고요. 애매하게 다시 썸처럼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이 관계는요, 잔잔하게 예쁘게만 가는 사랑은 아니에요. 한 번은 크게 흔들리고, 한 번은 크게 아프고, 그 다음에야 진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어지는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거는 끝의 신호라기보다는 정리의 신호인 거예요. 무너지면 완전 정리가 될 거고요. 넘기면 더 단단해질 거고요. 카드는 그 정도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스쳐가는 인연의 흐름이 아니고요. 시험을 통과하면 자리를 잡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예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좋은 점으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소드 퀸. 이 조언은요,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주는 게 성숙한 사랑은 아니에요. 나를 낮추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또 무너져요. 이번엔 머리도 같이 써야 돼요. 사랑하면서 나를 지키는 태도. 그게 소드 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상대 반응에 바로 움직이지 말고 혼자만의 생각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란 카드예요. 이건 남이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시끄럽게 판단하지 말고요.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행맨. 이거는 억지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답을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요. 잠깐은 시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너무 한 방향에서만 보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 서운함 쪽에서만 보고 있지 않았는지. 이 행맨 카드는요, 포기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 관계가 시험을 통과하려면요,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요, 이번 흐름은 가볍게 흘려보낸 인연이 아니에요. 한 번은 크게 흔들리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리가 되거나 진짜 책임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감정 폭발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차갑게 끌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더라도 나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애매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사라짐의 신호가 아니라 정리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내 상황에 맞는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안내 남겨둘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됐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